자, 그러면 계시록의 주요 분들을 무대로 모셔서 본격적인 제작 보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상호 감독님과 배우분들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리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류준열입니다. 정말 3월에 이렇게 눈이 내릴 줄 몰랐는데 굉장히 저는 우연이 아니고 굉장히 좋은 어떤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네, 기자님들 오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신현빈 씨. 네, 안녕하세요. 신현빈입니다. 네, 날씨가 굳어서 저도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지금은 또 개인 것 같아가지고 너무 다행입니다. 오늘 즐거운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신민재 씨. 예, 안녕하세요. 신민재라고 합니다. 오늘 굳은 날씨에도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사실 제가 이런 자리가 처음이다 보니까 많이 미숙할 것 같은데 좀 미리 먼저 양해를 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너무 잘하고 계세요. 예, 연상호 감독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계시록 연출한 연상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독님, 일단 제목에 대해서부터 여쭤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계시록. 듣기만 해도 굉장히 인상적인 제목인데 이 제목에 대한 설명과 어떤 작품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제목은 사실은 이 이야기가 여러 가지 계시라고 여겨지는 것들의 연속인데요. 그 연속된 것들의 계시의 연속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좀 은유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제목이라고 생각해서 계시록이라는 제목을 택했고요. 네. 그리고 계시록은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가 보고 싶어하는 것만 보고 믿고 싶어하는 것만 믿는 인물들이 겪는 어떤 파멸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제가 했던 영화들과 달리 좀 판타지적인 요소를 최대한 배제를 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실적인 톤과 연기로 어떻게 보면 좀 더 내밀한 심리 스릴러 형태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네,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기자님들도 아시겠지만 사실 우리 그 연상호 감독님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인간의 신념에 대한 굉장히 날카로운 화두를 던지는 작품들을 많이 선보여 오셨는데 계시록은 넷플릭스 시리즈 지옥에 이어서 최규석 작가님과 이번에 또 협업을 하셨어요. 동명의 만화를 원작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원작과 이번 영화 계시록은 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도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 계시록 같은 경우는 좀 원작하고 물론 이제 원작의 큰 내용을 따라가고 있지만 사실은 원작하고는 톤적인 면에서 좀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사실은 성민찬이라고 하는 캐릭터가 이제 원작 만화에서는 좀 애초에 좀 되게 좀 세속적인 인물에서 시작을 하는데 사실은 이제 유준열 배우가 사실은 먼저 좀 제안을 줬던 것 같아요. 이게 성민찬이라고 하는 인물이 좀 원작 만화처럼 세속적인 인물에서 출발하기보다는 좀 더 관객들이 이입하기 편한 좀 더 평범하고 오히려 좀 신실한 입장이면은 전체적인 이 캐릭터적인 아치가 더 강렬하게 나타날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를 유준열 배우가 해주셔서 그런 부분들을 좀 반영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현희 역시 사실은 원작에서는 좀 더 좀 강인한 인물처럼 이제 묘사가 됐는데 사실은 이제 신현빈 배우하고 얘기를 나눴던 거는 저는 좀 이현희라고 하는 인물이 죄의식이라고 하는 것에 이렇게 짓눌려서 언제 바스라질지 모르는 것 같은 어떤 불안감 같은 것들이 좀 영화 내내 좀 지배하고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제 이현희가 사실은 좀 더 그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더 예민하고 언제 부서질지 모를 것 같다는 그런 이미지여야 사실은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어떤 큰 흐름에서 더 극적인 요소가 발생을 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배우분들이랑 많이 나눴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배우분들께도 여쭤볼게요. 우리 연상호 감독님, 최규석 우리 작가님은 물론이고 세계적인 크리에이터 분들과 이번에 함께 하게 되신 소감이 궁금해요. 특히 준열 씨와 현빈 씨 같은 경우는 영 감독님과도 첫 작업이었죠. 네, 어떠셨나요? 현장이 너무 유쾌하고 즐겁고 뭐 배우 스태프들 모두가 행복해하는 현장이라고 들었었는데
그 소문 이상으로 너무 즐겁게 촬영을 했습니다. 감독님이 굉장히 우리 흔히 얘기하는 연니버스라는 세계 안에서 있는 우리 그 상상력을 최대한 동원해서 현장에서 굉장히 합리적으로 또 너무 번쩍이는 어떤 그런 순간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너무 시작부터 끝까지 가득 채웠기 때문에 너무 즐거운 마음으로 촬영을 했습니다. 이야기만 듣다가 이번에 연니버스에 직접 탑승을 하시니 확인이 된 거네요. 네. 상상 그 이상입니다. 상상 그 이상이다. 예. 신현민 씨는 어떠셨어요? 저도 굉장히 즐겁게 작업을 했어요. 사실 저희 영화가 마냥 즐거울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 그쵸. 좀 무겁고 어두운 장면들도 많이 있는데 감독님이 뭔가 저희를 되게 편하게 또 좀 자유롭게 연기할 수 있도록 많이 믿어주시고 좀 열어주시고 그런 면들이 많아서 굉장히 즐겁게 촬영을 했던 것 같고 뭐 알폰소 쿠아론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이제 촬영 들어가기 전에 이제 얘기를 듣고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좀 안 믿기는 면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작품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이야기를 전해 듣고 또 이런 영상을 보고 하면서 좀 되게 이렇게 이런 작업도 가능하구나 좀 이런 경험을 새롭게 한 작품이기도 한 것 같아요. 네. 두 분은 이번에 그 연상호 감독님과 처음 작업을 하셨고 신민재 씨 같은 경우는 뭐 정의, 선상, 기생수더 그레이에 이어서 네 번째로 연상호 감독님과 만나는 작품인데 어떠셨나요? 느낌이 또 달랐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저기 이렇게 감독님께서 이렇게 계속 저를 기용해 주셔서 이렇게 오늘 계시록까지 네 작품을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다른 작품들에 비해서 이번에는 롤도 좀 커져가지고 좀 긴장도 좀 됐지만,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이 너무 편안하고 재밌고 해가지고 좀 그리고 의지도 많이 했고 해가지고 좀 재미나게 더 촬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정말 여기 연상호 감독 현장은 휴차에도 나가고 싶을 정도로 막 현장이 진짜 너무 좋거든요.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그래가지고 좀 되게 즐겁게 촬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특히 이제 알폰소 쿠아론 감독님께서 참여하신다라는 것이 전 진짜 긴장도 많이 되고 좀 설레게 만드는 어떤 그런 현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진짜 배우분들도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다. 그리고 긴장도 되고 설레기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연상호 감독님, 알폰소 쿠아론 감독님과 함께 작업을 어떻게 하게 되셨고 그 과정은 어땠는지도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 알폰소 쿠아론 감독님은 이제 뭐 제 나이 또래 영화 감독 분들한테는 알폰소 쿠아론 감독님의 영향력이 되게 지대하죠. 사실은 뭐 너무 이제 특히 뭐 칠드런맨 같은 작품들은 진짜 많은 영향을 줬죠. 그리고 알폰소 쿠아론 감독님은 또 이제 되게 롱테이크의 대가시잖아요. 롱테이크의 대가시고 또 항상 영화를 찍을 때 어떤 영화적 발명 같은 거를 되게 항상 영화마다 넣는 느낌이어서 사실 제 나이 또래 영화 감독들한테 되게 많은 영향을 주신 감독님인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알폰소 쿠아론 감독님의 제작사를 통해 가지고 알폰소 쿠아론 감독이 저랑 같이 뭔가를 좀 작업을 하고 싶다라는 연락을 주셨고 그것이 꼭 영화가 아니라 한국어 영화여도 좋겠다라는 얘기를 되게 주셨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계시록이라고 하는 작품의 어떤 아이디어를 생각을 하고 있을 때고 아무래도 제가 그 전에 했던 작품들이 되게 강한 장르성을 가진 작품들이어가지고 오히려 계시록은 어떻게 보면은 좀 한국적인 면이 되게 많이 있는 작품이어서 이 작품이 글로벌하게 어필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들을 좀 할 때였어요. 그래서 알폰소 쿠아론 감독님하고 처음에는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나왔던 것 같아요. 이런 한국적인 소재의 이야기도 과연 글로벌한 방식으로 이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 근데 알폰소 쿠아론 감독님은 이 이야기를 되게 좋아하셨고 이것이 단지 한국적인 이야기만은 아니고 되게 보편적인 이야기일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만들어 내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제 뭐 사실 뭐 편집본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계속 여러 버전을 보내면서 소통을 좀 나눴었어요. 그래서 뭐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두 분의 만남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네요. 네.
네. 제 얘기 좀 들어주시기 끝난 줄 바랍니다. 예. 지금부터는 이 계시록의 매력적인 배우분들의 캐릭터에 대해서 좀 깊이 파헤쳐보는 시간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류준열 씨부터 만나볼게요. 어떤 부분에 매료돼서 작품을 선택했나요? 전 세계 시청자분들이랑 만나게 되는 게 굉장히 큰 매력인 것 같아요. 정말 뭐 누누이 얘기하지만 제가 해외에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은 정말 한국 작품에 정말 관심이 많은 분들이 계시고 특히 이제 연상호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도 팬분들이 굉장히 그렇죠. 많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계속 우리가 얘기한 알폰소 cuarón 감독님까지 관심을 가지신 것 같은데 이 이야기는 정말 인간의 어떤 본성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큰 이야기가 믿음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인간의 믿음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하고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이런 것에서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예전에 감독님 작품 보면은 뭐 좀 판타지도 좀 있고 크리처도 있고 뭐 이런 부분이 있다면 이 계시록이라는 작품은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다 보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주변에서 혹은 내 이야기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공감하지 않을까 그 부분이 가장 크게 매료됐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야기에 매료가 됐는데 사실 그 준열 씨가 맡은 이번 캐릭터 성민찬 역 신의 계시를 목격한 목사 역할입니다. 스틸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신실한 믿음을 가진 인물로 보이는데 어떤 캐릭터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성민찬이라는 사람은 일단 그 직업이 가장 눈에 띄죠. 목사라는 직업이다 보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목사에 대한 이미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굉장히 저는 신실하고 뭔가 이 어떤 신과의 이야기, 대화, 자기의 직업관 이런 것들에서 굉장히 진실되고 굉장히 깨끗하고 투명하고 이런 인물로 좀 그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인간이 어떤 계시라고 믿는 어떤 무언가에 있어서 어떤 행동을 하고 어디까지 가는지가 참 재밌는 지점이지 않나. 네. 과연 어디까지 갈까요, 민찬은? 자, 신현빈 씨 만나볼게요. 현실적이고 섬세한 연기로 그동안 다채로운 캐릭터들을 보여주셨는데 계시록에는 어떤 부분에 매료가 되셨나요? 뭔가 장르적인 재미가 있는 작품이기도 하지만 이 안에 있는 인물들이 맞닥뜨리게 되는 고민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크게 자기의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들을 모두가 맞이하는데 그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는지가 또 각기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그런 것들이 되게 흥미로웠고 그런 것들이 보는 분들에게도 되게 많은 재미나 또 생각할 거리가 되어주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캐릭터적으로 제가 이전에 했던 캐릭터랑은 좀 많이 다른 면이 있어서 저한테도 좀 새로운 도전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보시는 분들에게도 좀 새롭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선택하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티저라든지 예고편 그리고 스틸이 공개될 때마다 전혀 다른 새로운 얼굴이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반응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지금 스틸을 보시면 짧은 헤어스타일에 화장기 없는 얼굴이 일단 눈에 띄고 있어요. 외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변화를 주신 것 같은데 죽은 동생의 환영에 시달리는 형사 이현희 캐릭터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뭔가 스타일적으로는 사실 좀 뭔가 자신을 가꾸는 거라던가 이런 문제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 그래서 그냥 무심하게 비춰지기를 바랬고 그런 것 때문에 머리를 이제 짧게 자르고 뭐 이제 주근깨나 뭐 다크서클 같은 좀 분장 도움을 받았어요 오히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한테도 좀 도움이 됐던 것 같고 연기하는 입장에서 그리고 뭔가 메이크업을 전혀 하지 않다 보니까 뭔가 감정씬에 있어서 좀 그런 피부 톤이 달라지는 그런 변화가 좀 많이 느껴진다는 걸 저도 경험을 했고 저도 이렇게까지 메이크업을 사실 안 한 건 처음이어가지고 그런 게 좀 다른 어떤 모습을 보여드리는 데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외적인 그런 모습만큼 뭔가 이 사람이 안에서 겪고 있는 내적인 고민들, 두려움, 뭐 그럼에도 그걸 이겨내고 가려고 하는 그 뭐 정의감에 대한 믿음, 뭐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지금껏 본 적 없는 신현빈 배우의 모습을 이번 계시록을 통해서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신민재 씨,
그 전작들에서는 사실 주로 밝고 유쾌한 역할들로 시청자분들을 많이 만나 오셨는데 이번에는 전혀 다른 캐릭터로 완전 변신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종 사건의 용의자로 의심받는 전과자 권양래로 분하셨는데 쉽지 않은 연기였을 것 같아요. 좀 어떻게 표현하고자 하셨는지. 예, 일단은 감독님께서 처음에 주문을 하셨던 게 이제 권양래는 막 출소한 범죄자니까 또 그리고 이제 가장 이제 관객들한테 시청자분들한테 좀 이렇게 좀 불쾌함을 느끼게 했으면 좋겠다는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일단 외형적으로부터 불쾌하고 좀 불길한 느낌이 드는 캐릭터였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일단 외형적인 거에 가장 좀 중점을 많이 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분장팀이랑도 고민을 많이 해서 이제 머리도 좀 이렇게 약간 좀 외형적으로 좀 탈모가 좀 이제 막 있는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머리도 좀 밀고 막 그렇게 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뭐 흉터나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일단 외형적으로 좀 강인한 좀 그런 어떤 외형적으로 좀 일단 그런 이미지가 보여져야지 좀 연기하기도 좀 이렇게 관객들도 바로 믿을 수 있을 것 같고라는 생각을 해서 외형적인 거에 좀 변화를 많이 줬었던 것 같아요. 네, 정말 강렬한 캐릭터가 탄생을 했고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좀 멀어지고 싶은 그런 캐릭터를 표현해내셨는데 사실 오늘 포토타임에서 보셔서 느끼셨겠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귀염귀염하시고 정말 사랑스러운 그런 매력을 가지고 있는 배우인데 아까 제가 이제 농반 진반으로 신민재 씨라고 얘기를 했지만 연상호 감독님이 아닙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기자님들도 많이 웃고 그러셨는데 지금 감독님이 갑자기 안경을 벗고 계시는데요. 예, 더욱더 큰 싱크로율을 지금 갑자기 보여주고 계시는데 사실 예고편 공개되고 나서 많은 분들이 감독님이 출연하는 거 아니냐 이런 댓글이 있었고 해외에서도 궁금해하고 있어요. 디렉터가 직접 출연한 거 아니냐. 실제로 지금 저희가 그 많은 좀 시선을 좀 뺏길까봐 굉장히 좀 초조해요. 그렇죠. 네. 초조한 마음이 있죠. 오늘 두 분이 시선 강탈을 계속 하고 계시는데 촬영하면서도 에피소드가 많았을 것 같아요. 없었습니다. 정말로? 정말로요? 네. 두 분 말을 맞추신 거예요 혹시? 아니요, 없었어요. 근데 저는 사실은 그 전에 정희랑 물론 이제 신민재 배우님 잘 알았는데 그 전에 정희란 작품도 되게 작은 역할로 나오셨고 선산도 사실 제가 연출한 작품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캐스팅을 안 했어요. 사실은 민홍남 감독이 캐스팅을 했는데 기생수 때 그 오토바이 가게 구교환 배우랑 오토바이 가게 사장으로 나오는데 분장팀이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아까 갑자기 감독님 분장실에 들어와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 계속 여기 있었는데 그랬더니 이제 그때부터 이제 스태프들은 이제 이게 도플갱어다 그런 얘기가 돌기 시작했는데 저는 전혀 닮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민재 배우는 어떻습니까? 저도 이제 현장에서는 그런 에피소드는 없었지만 저도 사석에서 얼마 전에 이제 어떤 스태프 결혼식을 갔었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아는 체를 해가지고 저도 이렇게 좀 저는 잘 모르겠는데 대화를 좀 일단 나눠봤는데 나중에 갑자기 뭐 얼굴 기대하겠습니다 이래서 저는 거기 나오지 않았는데요라고 했더니 갑자기 어이쿠 막 하면서 막 그런 연상호 감독님의 다음 차기작을 그래가지고 좀 그런 것들이 주변에 좀 막 자꾸 벌어지니까 저도 제가 닮긴 닮았나 보다라는 생각을 많이 두 분이 이제 인정하시죠? 두 분의 얼굴 닮았습니다. 제가 뭐 닮아서 자꾸 캐스팅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신데 페르소나가 될 것 같은 느낌인데 아닙니다. 좋습니다. 오늘 두 분이 마침 공교롭게도 같이 앉으셨어요 또. 이날만을 기다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완벽한 캐릭터 싱크로율을 보여주고 있는 세 배우의 캐스팅이 완성됐을 때 감독님의 기분이 좀 궁금해요. 어떻게 보면은 이번 작품 같은 경우는 되게 뭐 어떤 화려한 CG 효과나 이런 것들보다는 되게 심리적인 스릴러라서 배우분들 연기가 되게 좀 많이 중요했던 것 같고 사실은 세 분이 워낙에 그 캐릭터에 대한 뭔가 아치들을 철저하게 준비해 오셔가지고 사실은 그것들을 어떤
조화롭게 만드는 것 그런 것들이 되게 좀 중요했던 것 같아요. 우리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이 세 분이 한 군데에서 이제 이야기가 한 군데에서 만나는 게 많지가 않은데 각자 이제 돌아다니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영화의 후반부에 한꺼번에 만나는 장면이 있는데 사실은 그 장면을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고 어떻게 보면은 그 장면을 아주 하이라이트답고 클라이맥스답게 어떻게 만들 것이냐에 대한 고민 같은 게 있었어요. 근데 그 고민의 결과는 사실은 이 세 분의 연기를 아주 그냥 날것으로 보여주는 것. 그래서 사실은 아주 긴 한 5분 30초 정도 되는 이제 롱테이크로 사실은 이제 기획을 했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의 되게 만족감이 있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냥 카메라를 돌리고 이 세 분의 그냥 연기를 그냥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되게 재미있게 다이나믹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 그런 부분을 촬영하면서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부산행이라든지 기생수 더 그레이드 이게 현실에서는 좀 볼 수 없는 영화적인 판타지가 더해진 그런 작품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는데 아까 그 준열 씨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계시록이 가장 사실적이고 리얼리티를 살린 영화라고도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이 작업하는 과정에서 이전 작품들과는 좀 어떤 차이점을 두려고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뭐 세트보다는 로케이션 그리고 이제 대부분 조명이나 이런 것도 이제 자연광 사실 로케이션 찾을 때도 이제 저희가 뭐 예를 들자면은 자연광을 좀 사용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자연광은 저희가 이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자연광이 공간은 너무 좋은데 이제 뭐 예를 들면 해 방향이 좋지 않다거나 하면은 그 로케이션을 계속 다시 구하고 그걸 되게 반복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조명이나 그 공간이나 이런 것도 되게 자연스럽게 하려고 노력했고 여기서 나오는 게시들 물론 이제 게시들은 이제 CGI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 게시들도 뭐 CG 컨셉을 한다기보다는 뭐 예를 들면 구름을 찍는다 그러면은 저희가 찍는 구름에서 최대한 CG로 조금 변형시켜가지고 찍으려고 노력했고 예를 들면 뭐 민찬이 정목사라고 하는 대형교회 목사 방에서 보는 어떤 게시 장면이 있는데 그런 것도 CGI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실제 이제 미술팀이 이제 설치해놓은 소품과 조명만으로 어떤 그 게시의 형상 같은 거를 실제적으로 만들어내려고 되게 노력을 좀 전체 스텝이 다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집착을 좀 하면서 찍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감독님의 어떤 순간순간의 선택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은 감명을 받았어요. 왜냐면 제가 작품을 뭐 촬영 직전까지도 계속 좀 고민하는 타입인데 그러다 보니까 좀 뭐 감독님 입장에서는 좀 까다롭게 느낄 수가 있겠죠. 제가 뭐 이거저거에 대해서 좀 불편하거나 어색하거나 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슛 들어가기 직전까지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근데 그럴 때마다 감독님이 그 배우 이야기를 굉장히 귀 기울여 주시고 결국에는 이게 이렇게밖에 찍을 수 없는 상황에서 제가 포기하고 뭔가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고 찍으려고 하는 순간에 현장으로 갑자기 오셔가지고 완전 다 뒤집어서 또 새로운 장면을 만들기도 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진짜 열려있는 네네. 감독님이었고 그래서 굉장히 놀랐다. 네네. 네. 현빈 씨는 어떠셨어요? 현장? 현장이 정말 저희 세트나 미술 같은 부분들이 사실 저희는 되게 찍으면서 사실 감탄을 많이 했던 게 정말 사실 화면에는 잘 잡히지 않는 부분까지 진짜 신경 써서 스태프분들이 세팅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성민찬의 교회 같은 경우에도 그 교회 이름 넣은 물티슈 뭐 이런 거부터 다 제작을 디테일하게. 해서 막 쌓여 있고 이제 거기 막 교회 막 세트인데도 그 교회에 막 그 헐어 있는 석고보드 뭐 이런 것까지 세팅을 해주시고 경찰서에도 제가 가보니까 무슨 누가 승진기념 수건 같은 것도 걸어놓고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게 사실 화면에는 다 보이지 않을 수 있고 사소한 거일 수 있는데 연기하는 입장에선 그게 그 현실을 저희도 현실이라고 믿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받거든요. 그쵸. 그래서 공기를 바꾸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희에게 준 효과,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또 저희들의 어떤 모습들이 보는 분들에게도 전달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현빈 씨는 특히나
이번에 뭐 카 액션도 직접 소화하고 후반부로 갈수록 아주 격한 액션을 선보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뭐 이제 액션 스쿨 가서 그 연습도 해보고 또 정말 어려운 장면 같은 경우에는 같이 또 도움도 받아가면서 뭐 같이 연습도 해주시고 대신 해주시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막 했어요. 근데 어쨌거나 제가 소화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준비를 했는데 사실 걱정도 많이 했어요. 그런 장면들을 많이 하지 않았어서. 근데 오히려 좀 준비를 하고 하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좀 수월하게 진행을 했던 것 같고 좀 저한테도 좀 새로운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되게 사실 차를 그렇게까지 막 난폭하게 운전을 할 일이 없으니까 없죠. 예. 그래서 처음에는 계속 연습을 하는데 막 차를 정말 끝까지 가서 뭐 어디서 멈춰라 뭐 가속을 해서 뭐 커브를 해라 이런 걸 하는데 너무 그게 약간 무서우면서 웃긴 거예요. 그래서 계속 웃으면서 막 운전을 했거든요, 연습할 때. 왜냐면 이게 실제로는 현빈 씨가 그럴 일은 없으니까. 네. 왜냐면 보통은 코너를 돌고 이러면 감속을 하지 가속을 할 일이 없는데 자꾸 가속을 하라 그러니까 너무 무서운데 약간 어이가 없어서 계속 웃음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도 되게 좀 저한테는 새로운 경험이었고 그렇게 해서 찍은 장면들도 약간은 좀 다른 장면들하고는 다르게 그쵸, 나오겠죠. 촬영이 된 것 같아서 좀 네 그런 모습들을 잘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또 현빈 씨가 이렇게 가속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분을 쫓기 위해서가 아닐까 싶은데 신민재 씨 네네. 촬영이 사실 녹록진 않았을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준비 과정? 그러니까 처음에 시나리오를 봤을 때는 아 이거 찍을 때 고생 좀 하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촬영에 들어가니까 스태프분들이 많이 준비도 해주시고 또 액션 팀이 또 이렇게 또 지도도 많이 해주시고 해가지고 정말 좀 수월하게 좀 촬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실 액션씬 같은 경우는 준열 배우님한테 많이 의지를 했던 게 액션을 좀 잘하세요. 잘하죠. 네,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 아이디어도 많이 내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좀 제가 의지를 많이 해가지고 굉장히 생각보다 편안하게 그렇게 찍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연기 합뿐만이 아니라 액션 합도 이번에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촬영 현장에서 사실 많은 배우분들이 그런 말을 해요. 연상호 감독님이 디렉션을 주시면 배우분들의 고민 지점이 완전히 해결된다. 사실은 뭐 디렉션이라고 할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일단은 제가 이제 느낀 거는 유준열 배우님 같은 경우는 질문이 진짜 많으세요. 질문이 진짜 많은데 나중에는 그 질문 듣다 보면 진짜 귀에서 피가 나올 정도로 질문이 너무 많아요. 근데 질문의 퀄리티들이 되게 좋아요. 퀄리티들이 되게 좋아서 사실은 질문을 하니까 답을 해야 되잖아요. 답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같이 생각해 보는 거죠. 맞아요. 왜냐하면 질문 퀄리티가 좋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과정이 되게 재미있었던 것 같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뭔가 어떻게 보면은 말하자면 디렉션이라고 하는 게 생겨나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신현빈 배우님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항상 뭐라고 해야 되나요? 항상 안심할 수 있는 어떤 연기 톤. 근데 이제 좀 이현희 같은 경우는 좀 힘들었던 거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현이라고 하는 인물이 그냥 죄책감 속에 뭐라고 해야 되나 절여졌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어떻게 보면은 막 표현하는 것보다도 그냥 그 죄의식에 절여진 상태를 연기를 했어야 됐고 그것들이 이제 조금 삐쭉삐쭉 좀 튀어나왔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정도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리고 항상 어떻게 보면은 좀 제일 좀 힘드셨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그 상태를 좀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되게 힘드셨을 것 같아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했던 것 같고요. 신민재 배우는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두 분이 노 메이크업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모든 메이크업이 여기 다 들어갔습니다. 계시록의 메이크업은 다 온갖 흉터와 뭐 막 그 귀도 뭐 이게 좀 찢어져 있고요. 막 엄청 뭐 모든 분장팀이 저희 신민재 배우한테만 매달려서 어떤 작품을 만들고 말다라는. 근데 신민재 배우는 사실은 제가 디렉션을 한 건 많지 않아요. 오히려 좀 항상 신민재 배우한테 좀 그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좀 어떻게 할 거야, 뭐 저도 좀 다른 걸 좀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게 뭐 항상 그런 어떤 범죄자. 사실은
저는 제일 좋았던 게 신민재 배우가 만들어낸 권양래가 저 사람이 뭔가 범인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어떻게 보면 너무 범인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런 것들의 미묘한 순간들을 되게 잘 연기를 해주셔서 저는 의외로 이런 어떤 범죄자의 연기 중에서 되게 독보적인 어떤 캐릭터를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배우. 저랑 닮아서 그런 건 아니에요. 오해하시겠네요. 얼굴 톤이 좋더라고요. 뭔가 모르게 오해 얼굴 톤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얼굴이에요. 거울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나 봐요. 일단 뭐 현빈 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현장에서 정말 그 같은 나이 동갑을 만나기가 정말 어려워요. 친구다 보니까 너무 서로 편하게 기쁘게 막 연기할 수 있었고 또 민재 형이 아까 액션 얘기 잠깐 했지만 저한테 엄청 그 배려를 많이 해주셨어요.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하고 우리가 연기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을 서로 좀 이렇게 많이 배려를 하다 보니까 현장이 너무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그게 또 감독님께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뭐 정말 짧은 시간이어가지고 더 길게 촬영하면 어땠을까 할 정도로 아쉬울 네, 정도로. 시간이 정말 후딱 지나갔어요. 네. 현빈 씨는 어떠셨어요? 첫 호흡이었는데. 저도 너무 사실 즐거운 시간이었고 저희가 사실 작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들 각자의 이야기들이 좀 있고 이제 중간중간에 만났다가 또 다시 각자의 이야기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촬영을 내내 같이 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촬영이 뭐 앞뒤로 붙어 있고 서로 이러다 보니까 만나서 뭐 얘기들 하고 서로 찍은 것도 막 봐주고 막 자기 것도 봐달라 그러고 서로 막 이러면서 얘기들을 많이 나눴는데 준열 배우랑도 그렇고 뭐 민재 배우랑도 그렇고 저희가 이제 뭐 비슷비슷한 나이대고 준열 씨랑은 또 동갑이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편안함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다들 너무 편하게 해주셔서 저도 좀 같이 한 시간 대비 좀 편하게 같이 막 얘기들도 많이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좀 사실 무겁고 어두운 작품이고 서로들 그런 거에 좀 예민해질 수 있는 작품이기도 한데 다들 좀 그런 거 없이 좀 의지하고 서로 좀 도와주려는 마음들 그런 게 있어서 좀 편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민재 배우는요? 예, 저도 뭐 사실은 저는 이렇게 지켜만 보던 배우들을 만나는 거라서 사실은 저는 좀 많이 떨리기도 했었는데 막상 만나니까 너무 편안하게 잘 이렇게 해주시고 사실 그리고 제가 쫓기는 입장이다 보니까 자주 만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뭐 다른 씬에서 이렇게 하는 거 보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좀 쫓기지 않고 좀 이렇게 좀 같이 함께 뭘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생각을 많이 좀 했었어요. 이렇게 좀 너무 편안하고 재미있으니까. 그리고 사실은 저는 이렇게 이들이 촬영한 거를 저는 이제 모니터로 보면서 그 재미도 좀 꽤 있었거든요. 너무 제가 배울 것도 많고 연기를 잘하니까 와 진짜 너무 좀 감독님 신나겠다 이거 보고 있으면. 그래서 저도 이제 너머로 이렇게 보면서 좀 저도 많이 좀 영감도 받고 그랬던 어떤 되게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청자의 마음을 조금 더 빨리 그렇죠. 느껴보셨네요. 네, 너무 신났어요. 이 연기를 보니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스포츠경향 이다원 기자고요. 반갑습니다. 네. 네, 연상호 감독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알폰소 쿠아론 감독이 크리에이터로 좀 참여하셨는데 이 참여하신 이후에 그 작품이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좀 궁금하고 어떻게 좀 더 달라졌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 계시록이라고 하는 작품 알폰소 쿠아론 감독님은 이제 처음에 이제 같이 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이제 아무래도 해외에 부산행이라고 하는 영화가 워낙에 많이 알려져 있다 보니까 혹시 같이 하자고 하는 이유가 부산행 같은 영화를 같이 하자고 하는 건가라는 생각을 처음에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계시록에 대한 아이디어를 처음 이제 알폰소 쿠아론 감독님한테 얘기할 때 부산행하고는 굉장히 다른 영화가 될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제 얘기를 시작을 했는데 알폰소 쿠아론 감독님은 자기는 그 부분이 되게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부산행 같은 영화를 사실은 같이 하기 위해서 같이 하자고 했던 얘기는 아니고 또 굉장히 또 다른 영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게 되게 좋았다고 하고 또 생각 외로 알폰소 쿠아론 감독님이 굉장히 예전부터 좀 계속 팔로잉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돼지여왕이 칸 영화제 갔을 때부터 팔로잉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었으니까 사실은 굉장히 거의 돼지여왕이 한 14년 전인데 이제 그때부터 좀 계속
보아왔다고 하시니까 되게 그게 좀 놀라웠고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알폰소 쿠아론 감독님이랑 얘기를 할 때 이 영화에 가지고 있는 비전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들으시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이 영화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가를 얘기를 되게 많이 들으시고 뭐 본인도 사실은 그 사이에 또 작품을 또 진행을 하고 촬영하고 그러셨는데 나중에 촬영 끝나고 편집할 때도 사실은 그걸 되게 기억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최초에 가지고 있던 비전이 어떤 거였고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방식의 편집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되게 끝없이 되게 얘기를 많이 해주셨던 것 같고 거의 마케팅 단계에서까지도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뭐 예고편이 나오면은 이 예고편이 과연 감독의 비전을 잘 보여주고 있는 예고편이냐 아니냐를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엄청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런 거를 어떻게 보면은 이분은 처초에 얘기했던 제가 저한테 들었던 어떤 비전을 마지막에 런칭 순간까지도 사실은 그것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계속 팔로잉을 하는 분이다라는 느낌 같은 것들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연상호 감독님의 비전을 끝까지 잘 지켜주기 위해서도 노력을 하셨지만 반대로 원래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쿼런 감독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좀 달라진 부분도 있나요?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은데 뭐 예를 들면 그런 장면이 있어요. 저희가 그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세 명이 한 5분 30초 정도 되는 이제 원씬 원컷 장면이 있는데 사실 원래 그 컷은 그 장면은 콘티 단계에서는 아주 많은 커트들로 나눠져 있는 장면들이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촬영을 중간 정도 왔을 때 거기가 하이라이트가 돼야 되는데 뭔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 더 힘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근데 아마 그때도 거기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촬영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꽤 많이 혼자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때 좀 아이디어를 얻었던 게 사실은 알폰소 쿠아론 감독님의 많은 영화들이었던 것 같아요. 워낙에 이제 알폰소 쿠아론 감독님이 롱테이크의 대가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오히려 그런 물론 이제 얘기를 해서 알폰소 쿠아론 감독이 롱테이크로 해라 이렇게 얘기하진 않았지만은 그런 뭐 영향을 받은 거죠. 받아서 이제 사실은 좀 긴 롱테이크를 준비했던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 한국일보 EMB 유수경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 류준열 씨에게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그 아까 감독님이 귀에서 피가 나실 정도로 질문을 많이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저 고민을 굉장히 또 많이 한 지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좀 어떤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이 작품이 준열 씨한테 어떤 의미로 남았는지도 궁금합니다. 뭐 이거는 성격인 것 같은데요. 작품 슛 들어가기 전까지, 그러니까 이게 장단이 있는 것 같아요. 대본을 일찍 받으면 일찍 받은 만큼 괴로운 시간이 좀 길고 전날 받으면 전날만큼 좀 짧아서 또 고민이 있는데 슛 들어가기 전까지 계속 인물이나 작품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는 편이고 그게 또 감독님께서 잘 들어주시는 감독님이시다 보니까 저도 너무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고 그래서 아까 감독님이 어떤 뭐 디렉션을 주셨냐는 질문에 좀 쑥스럽게 대답을 하셨는데 이런 적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제가 집에서도 고민하고 현장에 와서도 고민하고 감독님이랑 대화를 하고도 또 풀리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감독님이 본인도 좀 헷갈린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다가 준열 씨 이거 되게 웃긴 동영상 있는데 한번 보라고 하면서 봤는데 너무 웃긴 영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장면 되게 심각한 장면이었거든요. 근데 그 웃긴 영상을 보고 힌트를 얻어서 좀 풀어냈던 기억이 있어요. 그게 감독님은 의도를 저는 하셨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뭐 감독님 답변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고 감독님도 끝까지 이렇게 이 작품에 대해서 지배하시구나 이런 부분을 느꼈던 것 같아요. 결국 감정의 끝과 끝은 통하는 거니까. 네. 아니, 저는 유준열 배우랑 이번에 처음 같이 작업을 해봤는데 정말 연기를 잘하는 배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뭐 간단한 에피소드로 얘기하면 뭐 영화 내에 나오는 그 성민찬의 교회라고 하는 데가 사실은 거의 저희가 첫 번째 촬영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 교회 세트. 그래서 거의 3일 동안 그 교회에 관련된 거를 다 찍어야 됐었는데 사실 이야기가 그 교회에서 시작하고
거의 뒤에 후반부에서 그 뭐 이게 성민찬이 기도하는 되게 장면이 있는데 그거를 3회차에 찍은 거예요. 그거를 3회차에 찍는데 저희가 뭐 어떻게 찍을지 모르잖아요. 어떻게 연기할지는 모르는데 제가 좀 감탄했던 거는 유준열 배우가 어떻게 보면은 영화의 가장 중요한 지점 처음, 뭐 뒤, 중간, 후반부 이 세 지점을 거의 촬영 시작하고 3일 만에 다 찍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그 이 극 내에서의 성민찬의 연기적 아치가 명확하게 서 있더라고요. 명확하게 서 있고 사실은 제 입장에서는 아 이게 이 정도인가 이게 이 정도인가 마지막에 이 정도 간 게 맞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그 중간중간에 연기들을 다 채워놨을 때 사실은 그게 딱 맞는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거를 봤을 때 엄청 집요하고 연기에 대해서 집요하고 또 그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영화에 대한 되게 집요함 같은 것들이 되게 있고 되게 그것에 대한 확고한 뭔가가 있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머릿속에 다 그려놓고 하는 연기를 보여주신 건데 그렇다면 질문 주신 것처럼 이 계시록이 유준열 씨한테는 어떤 의미입니까? 이 성민찬이라는 인물을 저를 아무래도 투영을 해서 촬영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저는 인간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어떤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좀 끊임없이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순간순간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어떤 선택들을 하게 되는데 그게 결국엔 자기가 갖고 있는 정보나 사실이라고 믿고 있는 어떤 무언가들을 토대로 믿음을 가지고서는 이제 이런 선택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믿음과 선택들이 곧 자신이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성민찬은 굉장히 자기다운 선택을 한 건데 그게 어떤 믿음인지 또 자기가 믿고 싶은 게 무엇인지가 가장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순간들에서 내가 무엇을 믿고 싶은가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 그게 곧 자신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성민찬이라는 역할에 대해서 고민하고 연기를 했던 것 같아요. 신현빈 씨한테 이 계시록은 어떤 의미입니까? 저한테는 여러 가지로 좀 새로운 것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연기하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걸 보는 분들에게도 좀 그런 새로움이 다가갔으면 좋겠고 저한테는 좀 새로운 도전으로 기억되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 새로운 도전. 신민재 씨. 예,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사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는 제가 여태까지 처음 해본 적 없는 역할을 좀 해본 거라서 저 개인한테도 엄청 도전이 되는 작업이었고 또 그리고 이 시나리오 자체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기대가 정말 많이 되는 작품이었어서 그냥 저한테는 이게 정말 제 삶에도 그렇고 이 작품으로서도 그렇고 좀 많이 기대가 되는 어떤 그런 작품으로 저는 이제 전 세계 시청자들이 알아보겠네요. 연상호 감독님으로요? 자,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네. 저는 신민재 배우님과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일단 배우님께는 뭐 밀수나 여러 가지 이전 작품들에선 주로 좀 코믹한 연기를 많이 보여주셨던 것 같은데 이번 작품에서는 특히 좀 작품의 긴장감을 확실히 가져가야 되는 역할이어서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서 어떻게 준비하시면서 좀 어려움은 없으셨는지 준비 과정 좀 자세히 듣고 싶고요. 감독님께서도 이제 이 배우님과 여러 차례 작품 작업을 같이 하셨으니까 연출로서 보시기 배우의 장점이나 특기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점은 일단은 제가 해보지 못한 일이다 그 역할이다 보니까 좀 외형적인 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맞고 또 이렇게 좀 이 어떤 범죄자에 대해서 좀 저도 이제 좀 알고 싶고 공부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할수록 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냥 제가 그냥 이 주변 배우들과 그냥 감독님 믿고 그냥 내가 아는 만큼만 표현하고자 좀 많이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진짜로 말씀드렸지만 분장이나 이런 분장팀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딱 한 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분장을 받았던 것 같은데 받고 딱 눈을 뜨면 외형이 이미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정말 좀 쉽게 좀 이제 믿어지게 되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많은 배우분들과 또 이렇게 감독님이 또 저에 대한 믿음을 또 이렇게 보여주셔서 좀 어려웠지만 수월하게 작업했던 것 같고 진짜 좀 이 자리를 빌어서 또 많은 스태프들이 고생을 했지만 좀 우리
분장팀, 특수분장팀께 진짜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좀 고맙다고 좀 인사를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독님, 신민재 배우의 그 뭐 장점이라든지 그레이 찍을 때 짧은 씬이긴 했지만 이제 그 구교환 배우랑 신민재 배우가 붙는 씬이 있었는데 원래 좀 구교환 배우, 신민재 배우도 이제 독립영화 쪽에서 이제 유명한 배우이기 때문에 구교환 배우랑 되게 잘 아는 사이였고, 근데 이제 구교환 배우가 그 연기를 되게 뭐라고 해야 되나 정해진 대로 사실 잘 안 해요. 정해진 대로 잘 안 하는데 나는 이게 난 사실 조금 걱정을 했거든요. 신민재 배우가 그 정해진 대로 안 하는 것을 이제 잘 못 받으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을 했는데 아니 너무 잘 받고 오히려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해석이 들어가서 저 배우가 가지고 있는 힘 같은 게 되게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번 작품 하면서 제일 해보고 싶었던 건 그런 거였어요. 이제 신민재 배우를 두고 누가 봐도 범죄자인 것처럼 막 분장을 막 몇 시간을 하고 신민재 배우한테는 좀 범죄자 아닌 것처럼 연기를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결과를 보는 게 되게 재밌었고 신민재 배우가 되게 그런 것들을 되게 잘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예를 들면은 그 뭐 예고편에도 나오고 뭐 어디 뭐 비디오 그 그런데 나오지만 이게 비 오는 날 이게 민찬 두드리면서 뭐 목사님 아니세요 그러는데 그 목소리가 누가 봐도 이거는 범인이 아닌 목소리 진짜. 창문 두드리면서 이게 보통 막 무서워야 되잖아요. 근데 목사님 아니세요 그런데 거기서 되게 혼란 이 권양래라고 하는 인물을 두고 저 사람은 범인일까 아닐까에 대해서 계속 헷갈리게 되는 어떤 그런 지점들을 그런 순간순간 되게 신민재 배우가 잘 만들어준 것 같아요. 저 헤럴드팝 이미지 기자인데요. 전 유준열 배우님과 신현빈 배우님께 질문 드리겠는데 그 유준열 배우님은 이제 기도 장면들 대사 직접 만들었다고 얘기 들었는데 그 과정 좀 듣고 싶고요. 신현빈 배우님은 이제 앞에서 쇼컷 변신 좀 언급은 하셨지만 쇼컷한 모습 좀 처음 봐가지고 좀 예고편에서부터 되게 화제가 됐는데 좀 해보시니까 어떠셨는지도 좀 구체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늘 얘기하면서 쑥스럽지만 크리스찬으로서 이제 좀 교회에 이제 아시는 분 목사님들도 좀 계시고 이렇게 저렇게 연이 되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요. 그분들에게 좀 아무래도 이 이야기는 정말 현실적인 이야기다 보니까 정말 기도가 진짜 같았으면 좋겠고 이게 또 기도가 시대에 따라 또 환경에 따라 목사님의 어떤 상황에 따라 좀 다 다르다 보니까 여러 목사님들의 좀 조언을 구해가지고 정말 사실적으로 그리려고 했고 또 어떤 지점까지 있었냐면은 목사님이 실제로 기도하는 듯한 기도하는 장면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리고 기도하는 녹음까지도 좀 부탁을 드려가지고 그 톤이 그러니까 목사님조차도 좀 연기 아닌 연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게 그 정도로 좀 저는 사실적으로 좀 그리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에 많이 집중을 하고 또 여러 목사님의 좀 조언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원래 그냥 할 때 모르겠는데 누가 녹음해달라 그러면 나도 인식이 되고 이게 신경이 쓰이거든요 원래. 네, 그게 또 정말 그렇더라고요. 일단 저도 처음에 이게 또 그 원작에서도 이제 이현이는 쇼컷으로 나오는데 사실 더 짧은 머리여서 그런 머리까지도 해보려고 테스트를 처음에 해봤는데 생각보다 또 느낌이 그 느낌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의 어떤 좀 무심하고 좀 피폐한 사람 같아 보이는 쇼컷을 찾아내려고 또 분장팀이랑 많이 노력을 해주셨고 머리를 자른 모습이 저한테도 좀 새로워서 좀 저한테도 좀 이 캐릭터에 이입하는 데 도움을 줬던 것 같고 그런 거랑 또 별개로 머리를 잘라보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머리를 감고 말리고 이런 시간이 진짜 단축되죠. 엄청나게 줄어든다는 걸 느껴서 찍는 동안 사실 그게 되게 편안했어요. 심지어 메이크업도 안 하는 작품이다 보니까 머리 좀 말리고 이제 주근깨랑 다크서클만 그리면 준비가 끝나기 때문에 되게 그런 게 좀 수월한 좀 그런 게 있구나 이런 것도 느끼고 뭔가 평소에도 수월하고 연기에 좀 캐릭터에 몰입하기에도 좀 수월함을 주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계시록을 기다리고 있는 전 세계 190여 개국의 우리 넷플릭스 시청자 여러분들께 관전 포인트를 포함한 끝인사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준열 씨부터. 아직 오픈이 안 돼서 그렇지만 좀 예고편 보신 분들이 몇몇 분들이 이제 좀 뭐 오컬트가 아니냐 혹은 뭐 이렇게 굉장히 뭐 무서운 이야기가 아니냐라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굉장히 이 사실적인 이야기고 또 인간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꼭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분들이 좀 즐겁게 시청하실 수 있으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요. 네, 이렇게 눈 오는 날 이렇게 저희 영화 많이 관심 가져주셔서 와주셔서 너무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현빈 씨. 네, 저희 영화 굉장히 2시간이라는 시간이 좀 긴장감 있고 좀 몰입감 있게 흘러갈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들 이제 저희가 금요일에 오픈을 하게 되는데 주말이랑 해서 저희 영화 보시면서 좋은 시간 보내실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민재 씨. 예, 이게 현실에서 있을 법한 이야기니까 아마 전 세계 시청자분들도 많이 이제 몰입해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정말 많이 재미있게 보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뭐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이 두 배우분 말고도 나머지 배우분들도 연기를 정말 잘하셔가지고 좀 연기를 이렇게 보는 재미도 굉장히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좀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재미있게 봐주시면 좋겠고, 예, 저도 이제 다시 시청자로 돌아가서 저도 이제 이것을 재미있게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연상호 감독님. 네, 저는 이제 계시록이라는 영화가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인디 애니메이션으로 시작을 해서 뭐 이런저런 영화들을 좀 많이 만들어 왔는데요. 이제 어떻게 보면 계시록이라고 하는 영화라고 하는 포맷으로 어떻게 보면 제가 여러 가지 인디 애니메이션 시절부터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어떤 제 색깔을 정리한 응축판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만약에 지금까지 제가 만든 작품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으신 분이 있다면은 계시록 이거 한 편 보시면 됩니다. 이게 모든 것을 총망라한 응축된 작품입니다. 응축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좋습니다. 전 세계 공개하라는 넷플릭스의 계시를 받은 넷플릭스 영화 계시록, 많은 기대와 관심, 응원 부탁드리면서 아쉽지만 넷플릭스 영화 계시록 제작 보고회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서 인사드릴까요? 귀한 발걸음 해주신 기자님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 계시록 제작 보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